부부의 이혼은 사생활이고 친구가 그 사생활을 건드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이 여자는 수영의 친구랄 수도 없었다. 재영의 면접은 첫날부터 재앙으로 보였다. 면접자가 아닌 줄도 모르고 이력서를 만지작거리며 젠체했다니 재영은 그 자신의 멍청함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등신 이름만 한번 불러봤으면 됐을걸. 어쨌든 재영과 지연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용건과 기류로 다시 마주 앉았다. 재영은 일단 여자의 정체와 용건이 가장 궁금했지만 사과가 먼저라고 여겼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진짜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재영은 앉은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지연은 재영을 따라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사과를 받는 사람의 표정이 아닌 한껏 흥미를 느끼는 기색을 하고 있었다. 재영은 자신의 허벅지 위에 깍지 낀 손을 얹고 지연이 무슨 말이든 먼저 입을 열어주기를 조바심치며 기다렸다. 지연은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만 던졌을 뿐 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만난 건지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은 상태였다. 먼저 물어봐야 할까? 기다리면 얘기해 줄까? 재영은 인내심을 좀 더 가져보기로 했는데 재촉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여겼던 탓이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린 재영은 여전히 깍지 낀 손에 엄지손톱으로 손바닥을 긁으면서 자꾸만 솟아오르려는 초조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재영과 달리 지연은 시종일관 생글거리며 재영을 관찰하는 중이었고 어찌 보면 일부러 재영을 불안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수영이 결혼식에서 봤어요. 아, 재영씨 결혼식이라고 해야 하나? 저 거기 있었어요. 우리 인사도 했고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재영은 몹시 당황해서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럼 이 여자는 수영이 친구인가? 친척인가? 친구는 아니고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제 베프가 수영이와 친한데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던 거예요. 저는 수영이를 졸업 후에 결혼식에서 처음 봤던 거고요. 마침내 의문은 풀렸지만 재영의 눈에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이 뚜렷이 떠올라 있었다. 재영의 결혼식에서 재영이 여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반대로 여자가 재영을 기억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다.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이벤트에서 재영과 수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었고 재영과 여자는 초면이었으니까. 그런 인연은 사실 인연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했다. 지연이 그처럼 사소한 인연의 끈을 따라 재영을 찾아왔다면 그건 대체 왜일까? 수영이랑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지연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재영이 품게 되는 의아함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재영은 그래서요? 라고 묻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아냈다. 부부의 이혼은 사생활이고 친구가 그 사생활을 건드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이 여자는 수영의 친구랄 수도 없었다. 대체 어느 부분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재영은 난감하기만 했다. 우리가 헤어진 건 맞는데 그게 지연 씨와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관련성이야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권지연 씨? 재영은 지연의 이름을 불러놓고 잠시 뜸을 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가 아니라 다소 심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스스로 검열해 보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 하는 거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연 씨는 지금 너무 앞도 뒤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본 적 있다. 결혼식에서 봤다. 관련성이야 만들어가면 된다. 같은 말들은 지금 지연 씨의 의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연 씨가 하는 말과 의도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의 반응을 살폈다. 주변 사람들조차 막상 잘 있는 부분이지만 재영은 저도 모르게 날선 비난의 말을 칼처럼 내리꽂을 때가 간혹 있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상대를 업신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당연한 것을 무시하는 처사를 도저히 봐줄 수 없어서 흘러나온다고 보는 게 맞았다. 재영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소개하고 용건을 밝히고 그 용건이 불편하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지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싸그리 다 무시했다. 지연의 정체와 용건을 멋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묻지 않은 재영의 잘못도 없지 않았지만 지연이 오직 그 자신만 아는 인연을 쥐고 재영을 멋대로 흔들고 있는 게 그는 아주 못마땅했다.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예요. 지연 씨가 저를 본 적이 있든 제 전 아내와 아는 사이든 제 이름과 얼굴과 직업을 안다는 건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게 있어 지연 씨는 완전한 초면의 사람이고 지연 씨가 저를 안다고 해봤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재영은 말을 하면 할수록 불쾌해졌다. 이 여자는 대체 무작정 나를 찾아와서 뭘 어쩌려고 했던 걸까? 그러면 돌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 말 역시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재영 씨 맘에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재영은 말문이 막혔다. 이런 전개는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도 없었고 맹세컨대 바라본 적도 없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진료 시간을 훌쩍 넘기고 리셉션 데스크에 불만 밝힌 어둑한 병원의 대기실 의자에 재영은 앉아 있었다. 가운도 벗지 않았고 물이나 커피도 마시지 않고 재영은 그저 앉아있기만 했다. 외로운 걸까? 피곤한 걸까? 재영은 일할 때를 빼고는 어떤 의욕도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곱씹어 볼 시간조차 없었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한의사라고 밝혔다. 그제야 재영은 그가 환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지연이 뜨악한 반응은 아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솔직히 돌려 말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재영 씨는 돌려 말해서는 소통이 잘 되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지연의 입에서 소통이라는 말이 나오자 재영은 급격히 기분이 가라앉았다. 재영과는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던 수영의 목소리와 말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말을 잘 들어주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소통이 아니라면 대체 소통이란 게 정말 뭘까? 지연은 재영이 돌려 말해서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돌려 말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재영은 또다시 억울해졌다. 돌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대놓고 말하는 게 싫어서가 아닌가? 그럴 거면 말하는 사람이 잘못인 거지. 못 알아듣는 게 뭐가 잘못일까? 지연은 떨떠름한 재영의 태도에 자신감을 좀 잃은 모양인지 나중을 기약하며 금방 돌아갔다. 저도 개 키워요.
병원에 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건강검진은 항상 필요하니까 금방 봐요, 재영씨. 저 여기서 멀지 않은 데서 살거든요. 혹시 마주치면 인사는 할 수 있죠? 재영은 대답을 대충 얼버무리며 지연을 보냈다. 자신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는 여자가 제 발로 자신을 찾아왔는데 개운치 못한 이 기분은 뭘까?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외롭지 않다고 거짓말할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수영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외롭지는 않았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멀어졌고 재영은 그게 병원 때문에 자기가 바쁘고 수영은 애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겼지만 그 어느 것도 진실은 아니었다. 재영은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영과 소홀해지는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문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부부나 다 겪는 일로 포장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었다. 재영은 다만 점점 더 자신에게서 뒷걸음질 치는 수영을 붙잡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게 온전히 자기 탓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했을 뿐이었다. 재영은 또한 수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제법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재영은 수영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지를 종종 생각해 보곤 했다. 그는 그 자신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을 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아마도 그냥 살았을 것이다. 이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혼을 할 만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규정해 버리는 게 싫어서.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어땠을까? 수영처럼 그 사랑에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었을까? 재영은 스스로를 비웃듯 엷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애초에 사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일상, 삶을 다 내팽개치고 사랑에 빠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인간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그 애정이 동물과 식물에게까지 번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수의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믿었다. 하지만 재영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빈약해서 동물들을 사랑하게 된 쪽이었다. 그런 일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재영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미처 잠가두지 않은 병원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입구 쪽에서 등을 쥐고 있었던 재영이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려 몸을 틀었을 때 재영의 눈에 상자를 든 여자가 들어왔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